롯데는 전반적으로 저는 올해 10개 구단 가운데 지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베이스볼 코리아 전순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롯데 자이언츠 편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오늘도 장종호 에디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장종호 에디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스볼 코리아 장종호입니다. 오늘도 명쾌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롯데 자이언츠 1라운드는 어떤 선수가 지명됐나요? 네, 휘문고등학교 유격수 김민석 선수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죠. 또 동시에 가장 예쁘게 치는 타자이기도 하고요. 선택이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당장 성적만 놓고 봤을 때 5할 6푼 5리로 시즌을 마무리했고 한때는 7할도 넘었었죠. 장타력도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홈런을 빵빵 치는 선수는 아닙니다. 중장거리형 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선수와 이야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타격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자신만의 메커니즘을 잘 형성하고 있습니다. 진짜 영리하게 치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격 이외에도 주력도 평균 이상이고 도루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아마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이정우 선수와 가장 가까운 선수가 아닐까 감히 비교를 해봅니다. 수비에선 평가가 떨어지는 게 흠입니다. 프로에서 유격수 보기는 무리일 것으로 보이고 2루나 외야로의 컨버전이 예상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 선수한테 인상 깊었던 게 안타보다는 출루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인데요. 본인 헬멧에 볼넷도 안타다라는 글귀를 붙여서 쓰고 다니고 있어요. 개인 성적보다는 팀을 먼저 생각한다는 점에서 더 좋은 점수를 개인적으로 주고 싶고 현 시점에서는 롯데자이언츠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미 많은 힌트를 드렸습니다. 제가 입이 좀 많이 근질근질했는데요. 혹시나 구단 전략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참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팬들에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단 내 일부는 김범석을 또 일부는 김민석을 외치면서 끝까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김범석을 원했던 쪽에선 영고 지역 선수기도 하고 공격형 포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했고요. 김민석을 희망한 쪽에선 무한한 타격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판세를 가른 건 운동 능력이었는데요. 운동 능력은 결국 발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판가름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동 능력이 탁월하고 타격 쪽에서 더 디테일한 선수란 점이 김민석을 더 확신을 안겨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올해 모든 타격 지표에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즌 중반엔 타율 7할대를 넘어섰고요. 결국에는 수비입니다. 롯데는 유격수는 물론 외야수, 이루수 모든 포지션에서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 김민석 선수의 타격 능력에 대해서 나승현, 조세진, 윤동희 등의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차이가 날까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많은 관계자들이 김민석이 이 세 선수보다 더 빠르게 1군에 정착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고3 때 보여준 퍼포먼스에서 세 선수를 압도했다고 볼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롯데가 과거처럼 연고 지역에 집착한다거나 당장 어떤 구멍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픽을 하지 않았다는 점, 선수 자체의 순수 실력만 보고 선수를 뽑았다는 점이 아주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선수는 장충고등학교 투수 이진아입니다. 네, 이진아 선수는 선발 자원으로 일단은 분류가 되는 선수죠. 제가 본 선수 중 김민석 선수가 가장 예쁘게 치는 타자라면 이진아 선수는 가장 예쁘게 던지는 투수가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폼이 정말 예쁘고 공을 정말 쉽게 던져요. 신체 조건도 190cm에 95kg, 정말 좋은 사이즈죠. 구속도 140 중후반까지 나오는 투수입니다. 변화구도 다양하게 던지고요. 그 중에서는 슬라이더와 스플리터가 좋습니다. 허리 부상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 본인은 이제는 허리 문제에서는 자신이 있는 편입니다. 최근 청대에서 구속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걱정이 있긴 했지만 이 선수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좋은 공을 던진 투수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찝어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진아 선수가 구속 청소년 대표팀 합류 후에 구속이 떨어진 점을
저희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팬분들이 좀 의아해 하셨는데 실제로 이진아 선수가 당시에 평균 구속이 130 중반대에 머무르면서 많은 우려를 자아냈어요. 2000에서 LG 트윈스와의 시합에서 조금 더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그 이후에는 또 구속이 조금 처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좀 아쉬운 대목이었는데요. 청소년 대표팀 합류 후에도 결국 이 구속에 대한 부분은 많이 올리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1라운드 지명에서 많이 밀린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팩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올해 본 고교 투수 중에 크게 무너지는 적이 없는 투수였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본 에이스급 투수들은 대부분 한두 번 정도는 다 무너지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진아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 또 신체 조건도 뛰어나고 또 이 최상급의 스플리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진아 선수를 롯데에서 가감하게 지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진아 선수가 사실 이 지난해로 따지면 전체 3번입니다. 전체 3번 투수고 원래 롯데는 타자로 가려고 했지만 이진아가 1라운드에서 지명되지 않고 2라운드까지 내려오면서 얼씨구나 하고 이진아를 지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라운드는 삼성에 트레이드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지명권이었고요. 4라운드는 경북고 투수 김기준 선수입니다. 네, 경북고등학교 에이스 선수죠. 188cm, 93kg,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진 우완투수입니다. 이 선수의 두드러지는 강점은 역시 제구죠. 기록으로만 봤을 때에도 상당히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68.2이닝 동안 21개의 사사구만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제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초 명문고 열전에서는 148을 던졌고요. 평속은 140 언저리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던지는 너클 커브와 본인은 뷰캐넌에게서 전수 받았다고 말을 하는 체인지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투수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선수는 1차 지명이 있었다면 충분히 삼성 라이온즈 연고 지역 1차 지명 대상자에 포함될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투수입니다. 올해 초에 기장 명문고 열전에서 148km를 던지면서 주목받았고요.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구종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 선수가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의 차이가 좀 큰 편인데 실질적으로 경기에서는 또 그럭저럭 경기를 좀 편하게 운영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어요. 올해 조금 평가는 사실상 한 2라운드나 3라운드에 지명이 될 만한 투수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명이 밀린 것은 앞선 팀들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2라운드에 조금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4라운드까지 밀린 부분이 있는데요. 5라운드는 세강고 내야수 정대선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네, 정대선 선수는 청소년 대표팀 3루수로 출전을 한 선수죠. 이 선수는 타격의 강점이 있는 내야수입니다. 원래는 유격수를 봤었지만 시즌 중간 3루수로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더욱 좋은 배팅을 보여주는 선수고요. 아마 프로에서 포지션은 좀 코너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선수 대표팀에서도 보셨다시피 언제든지 장타를 날릴 수 있는 선수이지만 파워와 컨택 중 더 좋은 것을 꼽으라면 컨택에 더 장점이 있는 선수고요. 중장거리형 타자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6라운드는 충암고 투수 이태현입니다. 네, 충암고등학교엔 윤영철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반기 이태현 선수의 약진도 돋보였는데요. 허리 부상으로 등판을 많이 못했다가 후반기부터 많이 출장하기 시작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180에 80이면은 요즘 투수들 사이즈로는 좀 작은 편입니다만 좋은 팔스로우를 가지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체구에 비해 빠른 공을 던집니다. 올해는 최고 144km까지 던졌죠. 커터와 슬라이더, 커브 등 변화구 컨트롤도 좋고요. 여러모로 윤영철 선수의 마이너 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태현 선수에 대해선 워크의식이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3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이 부분을 많이 보완했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 훈련에 열심히 임하는 모습들. 그래서 실제로 2라운드급 투수로 분류된 선수입니다. 자완이라는 점도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기존의 것을 잘 보여준다면 충분히 롯데의 즉시 전력감으로도 활용할 만한 투수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롯데 마운드에 지금 왼손 투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 드래프트에서 이 이태현 선수가 어떻게 활약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후년이라든지 그 후에 롯데의 어떤 마운드 운용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가지고 있는 기량 자체는 대단히 좋은 선수다. 7라운드엔 대조를 선택했습니다. 고려대 석상호 선수, 어떤 선수인가요? 네, 석상호 선수는 대학리그에서 김유성 다음 자리를 두고 성균관대의 이준호 선수와 경쟁한 선수입니다. 빠른 공을 던지는 게 가장 큰 매력이죠. 140 중후반은 꾸준히 던지고 최고 150km를 찍었어요. 좋은 슬라이더도 가지고 있고 빠른 공과 이 슬라이더를 가지고 올해 4.449, 57탈삼진이라는 미친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만 이 선수가 사사구가 적은 거에 비해서 사실 제구는 많이 흔들리는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2군에서의 육성을 통해서 가다듬어진다면은 1군에서 분명히 불펜에서 한 축을 맡아줄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장 에디터 말대로 대학을 씹어먹은 투수입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팀 내 같은 동료인 김유성 선수와 함께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선수가 정말 빠른 공을 던지는 것에 비해서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의무는 있습니다. 실제로 뭐 변화구 제구라든지 짧은 이닝을 던지는 불펜 투수로 활약하는 거에 비해서 안정감이 비교적 좀 떨어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지만이 실제로 1군 마운드에 데뷔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정성종 선수라든지 롯데가 이런 대졸 투수들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다만 롯데가 이런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들을 잘 육성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안정감 있게 키워내느냐, 그것이 관건일 것 같고요. 8라운드에는 조경민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조경민 선수는 경기 운영 능력이 좋은 사이드암 투수입니다. 구속은 최고 시속 140km까지 찍었고요. 박명근 선수처럼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는 아닙니다만 수준급 컨트롤과 서클 체인지업으로 계산이 서는 야구를 하는 선수예요. 고교 야구 존임을 감안해도 89이닝 동안 11개의 사사구를 기록할 정도면 정말 괜찮은 제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이 선수 여담으로 한 개 투구수를 채워도 마운드를 안 내려오려고 했을 정도로 승부욕과 투지가 정말 강한 선수라고 합니다. 조경민 선수도 예상 지명 순위번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진 선수입니다. 그래도 중2라운드 안엔 충분히 지명이 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만큼 떨어진 것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고, 실제로 사이드암 투수 중에 올해는 뭐 김정훈이라든지 박명근이라든지 좀 자극적인 투수들이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조경민은 그런 임팩트는 좀 부족한 투수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안정감이라든지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 변화구를 구사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후보들보다 좀 더 많은 경험이 갖춰진 투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강릉구가 올해도 그렇고요, 지난해도 위기 상황에서 조경민 선수가 올라와서 불을 끄고 내려간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선 조경민의 장점이 분명한 선수다. 자, 9라운드는 정재환 선수를 뽑았습니다. 부산고 포수입니다. 네, 부산권 포수 다크호스였죠. 타격 쪽에선 장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2학년 때 이미 3개의 홈런을 쳤어요. 올해는 흔히 말하는 고산병 때문에 타격 부진에 빠졌지만 분명히 공격적인 잠재력도 있는 포수입니다. 수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죠. 좋은 어깨를 바탕으로 한 1.8에서 9초의 팝타임. 리드도 잘하고요. 다른 좋은 포수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올해 타격 부진이 있었다는 점이 정재환 선수에게는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우선 신체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어깨만 놓고 봤을 때는 경남고의 김범석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퍼포먼스에서 수비 쪽으로는 김범석보다 훨씬 낫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산 쪽 야구 관계자들의 평이고요. 실제로 이 선수가 포수뿐만 아니라 투수로 보고 지명한 구단도 있습니다. 롯데도 물론 그 점을 봤고요. 실제로 올해 나종덕이라는 선수를 투수로 안착시켰기 때문에, 또 뭐 그 뒤이어서 뭐 나원탁이라든지 지금 또 롯데 퓨처스의 많은 선수들이 투수 변신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재환 선수는 일단 포수로 성장을 하겠지만 여차하면 투수도 변신시킬 수 있는 자원이다. 정재환 선수가 포수로 살아남기 위해선 결국 타격에서 보여줘야 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입단 당시로 비교해 봤을 때 강민호의 어떤 향기를 풍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타격을 얼마만큼 폭발시켜 줄 수 있느냐. 10라운드는 군산상고 장세진 투수입니다. 130km 중후반에 패스트볼을 던지고 있습니다만 구위가 좋아서 삼진을 비교적 잘 잡는 투수입니다. 슬라이더와 커브를 던지고 제구도 어느 정도 되는 편이고요. 확실히 사이즈가 아쉽습니다. 179cm에 82kg은 요즘 투수로서는 언더사이즈에 속하는데 이런 불리한 신체 조건을 이겨낼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세진 선수에 대해선 사실 구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크지 않은 선수긴 해요. 하지만 이 선수가 실제로 경기를 끌어나가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코스를 찌르는 능력들이 컨디션이 좋은 날엔 굉장히 발군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스카우터들이 주목했던 선수고요. 실제로는 10라운드까지는 내려올 줄 예상을 못했어요. 이 선수도 어느 정도의 게임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중위권에서는 지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결국엔 이 구속이라든지 신체 조건이란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라운드가 밀린 건데요. 세강고 투수 김준영 선수와 좀 비슷한 케이스긴 합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인천고 내야수 배인혁 선수입니다. 네,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사실 저학년 때는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진짜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올해 어느 정도 성적을 내면서 지명을 받았어요. 당연히 워크애식은 보장된 선수고요. 174cm의 키는 정말 불리한 기죠. 요즘 내야수들은 작은 사이즈의 내야수들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것들을 컨택과 주루에서의 장점으로 커버하는 전형적인 1번 타자 유형의 선수입니다. 특히 주력과 야구 센스는 올해 신인들 중에서도 나쁘지 않은 수준급 선수이고요. 올 한 해만 24개의 도루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수비는 이루로는 군더더기 없는 선수고요. 물론 성공이 보장되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워크 애식이 좋기 때문에 잘 성장해준다면은 내야의 황성빈 선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 에디터가 정확하게 표현을 잘 해줬는데 황성빈 같은 유형의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배인혁 선수는. 올해 공격 지표를 보면 배인혁 선수의 타율이라든지 도루 개수가 굉장히 상위에 랭크돼 있어요. 실력보다 좀 지명이 많이 늦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이들 예상을 해주셨고요. 이 선수는 10라운드라는 부분을 떠나서 충분히 롯데가 빨리 사용해 볼 만한 자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전 롯데가 사실상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잘 뽑은 선수를 지명하라면 저는 이 배인혁 선수를 꼽고 싶어요. 실제로 앞으로 롯데 야구에 굉장히 큰 활력소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아닐까. 실제로 과거에도 롯데가 지금 많이 성적이 자꾸 처지는 이유가 이런 어떤 게임을 좀 뒤흔들어 줄 수 있는 스토퍼의 존재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뽑은 한태양 선수라든지 배인혁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오재원 선수처럼 이렇게 경기를 좀 지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유형의 어떤 약간 그런 야구적인 위트가 필요한 선수들이 필요하지 않나. 자, 장종호 에디터 좀 전체적으로 롯데 지명 어떻게 보셨나요? 롯데는 전체적으로 투수는 계산이 서는 다시 말해서 경기 운영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주로 지명을 했고요. 네. 이진아 선수는 물론이고 김기준, 조경민 등 배구가 되고 경기 운영을 잘하는 선수들을 모았습니다. 타석에서는 파워보다는 컨택이 돋보이는 선수들을 주로 모은 것 같아요. 작년에 이어서 이번 드래프트도 롯데 자이언츠는 호평받을 만한 결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과 김범석이 사실 지명 전까지 굉장히 첨예하게 맞붙었잖아요. 누가 지명을 해야 되느냐, 누가 뽑혔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선수가 있을까요? 둘 중 한 선수를 선택한다면 사실 롯데 자이언츠가 전통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겪었던 문제가 포수 쪽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나종덕 선수가 포수로 안착하는데 실패하기도 했고 계속해서 주전 포수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사실 김범석 선수가 롯데 자이언츠의 팀 상황에서는 좀 더 맞는 선수 지명이 아니었나. 저는 김민석 선수를 지명한 걸 보면서 롯데의 어떤
선수를 선택하는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는 것 같아요. 사실 김범석 선수도 물론 훌륭한 선수지만 평가가 조금 나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호불호라고 하죠. 이 선수를 아마 프로 생활을 하는 내내 따라다닐 겁니다. 또 기복이 어느 정도 조금 있는 선수고 흐름을 타야만이 폭발하는 유형이라서 어느 정도의 기복이 있을 거라는 부분이 좀 예측이 되고, 김민석 선수는 사실 호불호가 없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뭐 타자 최대어였고, 롯데가 만약에 김민석을 뽑지 않았다면 NC를 건너떴다라는 가정하에 아마 SSG는 무조건 김민석을 지명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객관화된 그런 선수를 선택한 것,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과거의 지명보다 최근에 롯데가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컨셉을 살펴보면 야잘잘 선수들을 많이 지명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고교 타자 가운데 대표적인 야잘잘 김민석, 정대선, 또 투수 쪽에선 이진아, 김기준, 이태현 등은 어린 시절부터 좋은 실력으로 이름을 알렸던 선수들이거든요. 실제로 김민석, 정대선은 올 시즌 고교 타율 1, 2위를 차지한 선수들입니다. 이진아, 김기준, 이태현, 조경민 등은 팀이 필요할 때 제 역할을 해준 스토퍼들이기도 했고요. 우선 3라운드 지명권이었기 때문에 롯데는 이 4라운드에서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건지 전략을 잘 짠 건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상하리만큼 1차 지명 후보로 이름을 들이밀 수 있는 선수들을 모조리 쓸어 담았어요. 지난해부터 롯데 지명을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야구를 오래전부터 잘했고 야구 센스가 대단히 높은 선수들에게 큰 점수를 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해당되는 선수들을 대부분 지명했습니다. 원초적인 부분에서 살펴보면 운동 능력이 탁월한 선수였다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앞서 언급된 선수들을 제외하더라도 석상호, 정재환 어깨, 배인혁은 주루에서 신체를 활용하는 능력에서 강점을 가진 선수들을 하이라운드에서 지명했다는 점과 11라운드 선수까지 빠르게 1군에 활용해 볼 만하다는 점이 올해 롯데 드래프트의 전반적인 컬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긍정적인 부분에서 대부분의 지명 선수가 작은 수정으로 큰 걸 얻을 수 있는 선수들이다. 부정적인 측면에선 그 작은 수정이 성공하지 못했을 시에는 고질병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긴 슬럼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긍정적인 면에서는 물론 석상호 선수까지 하나 정도의 단점을 보완했을 때는 당장 1군에 기용해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라고 봐요. 단점은 이 수정이 길어질 경우에 많은 선수들이 그랬듯이 이런 슬럼프들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달라진 롯데의 식 선수 육성이 어떤 빛을 발휘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크게 흠잡을 데 없는 지명을 했어요. 올해 10개 구단 가운데 탑3 안에 들만한 성과를 이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 롯데 스카우트 팀이 많이 젊어지면서 그만큼 더 많이 움직이고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이런 좋은 지명이 롯데 뎁스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종 에디터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빠르게 다음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